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씨는 뭐 저는 지하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에어컨을 뭐 계속 틀어주니까 뭐 더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치고 아까 땅 위로 올라갔더니 뭐 시간이 좀 뭐 한 7시쯤 되고 해서 그런지 뭐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선선하니. 그래서 뭐 그리고 오늘이 하지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뭐 낮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하니까 모두들 긴 긴 낮을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 뭐 창원을 아침부터 창원을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 뭐 그냥 이제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관종 새끼들이 하는 말은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너무 가볍다는 둥 뭐 저러다가 사고 난다는 둥. 근데 이제 정제된 언어가 아닌 직설적이고 투박한 언어라야 하는 이유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 어제 그래 뭐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는데 오늘 그래 뭐 쌍방향 교신까지 완료했다고 하죠.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누리호 성공하자 배 아픈 일본. 한국 독자 개발 아닐 걸 트집.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언론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내용의 어떤 기사가 났거나 뭐 아니면 정치인이나 뭐 좀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했나 싶었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21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 자발사가 성공하자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독자 기술은 아닐 것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의 국산 로켓은 아직 I 레벨이다. 정말 독자 개발인가? 독자 개발이 아니고 러시아 기술. 일본에서는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뭡니까 이거 I 레벨이라는 이 말은 일단 정확한 표현 맞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10년 정도 전에 쏜 거는 아마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하야부사 2호라고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소행성에다가 착륙시켜가지고 그 암석이라고 해야 되나 흙이라고 해야 되나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정확하게 되돌아왔습니다. 뭐 그 정도 기술이니까 뭐 I 레벨은 I 수준이다. 이거는 맞죠? 그 이제 이게 뭡니까? 이 누리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 일본 욕하는 그런 댓글 좀 달려 있다고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졸렬하다고 해야죠. 졸렬하다고. 이 얼마나 졸렬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어떻게든 일본을 까내려 보려고 그리고 반일 감정을 조장해 보려고 참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썩어빠진 수준에 비하면 진짜 너무 잘 살고 그러니까 그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쏴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냥 이 어쨌든 근본 바탕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그 원조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조금 유용 혐의 세월호 단체 임원 수사 중이라고. 보조금. 그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에는 집중을 전혀 안 합니다. 누가 어디 자리에 갔네 안 갔네, 뭐 검찰만 뽑네 안 뽑네, 왜 아스팔트 보수한테는 저 자리를 안 주냐고, 그런 거에만 죄다 몰려가 다니죠. 아니 또 갑자기 변희재 변덕보 그 새끼가 또 언론에서 오르내리더라고요. 이제 진중권이보다는 더 쓸모가 있나 봐요. 뭐 제가 듣기에 그래,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우리 토끼 형 탄핵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찐빠들이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돈벌이가 좀 짭짤한가 봐요. 그 이 내용은 지금 어제 그 세월호 누리호발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뭡니까 불효불급했던 어떤 보조금, 다음에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싹 조질 거라는 거죠. 이거 이 어떤 조직, 특히 어떤 조직 아니면 사람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돈줄을 끊는 거죠. 돈줄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민주노총 저 데모 한다고 몇 명 잡아가지고 그 뭐 집어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민주노총을 확실하게 조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진짜 제기를 못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돈줄을 다 끊는 거죠. 그 이제 그래 저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 자막으로는 나오더라고요. 그 하이트 진로에서 그 화물연대 파업할 때 저 뭡니까 그 정문 막고 했던 적극적으로 그렇게 방해했던 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해서 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엄정 대처라고 얘기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놈들은 싹 잡아놓고, 그리고 뭐 경미하면 이제 그래 풀어주더라도 좀 과도한 놈들은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하고,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을 넣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넣으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박근혜 때 그 뭡니까 황교안이 같은 그런 머저리 새끼 뭐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었죠. 해산시킨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덩신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새끼를 아직도 물고 빠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 물고 빠는 찌빠나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쓰레기들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통합진보당 그 해산시켜서 뭐 할 건데?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니 막말로 그러면 진보당이라고 있는데 걔들 해산시키면 뭐 할 건데? 기생충 죽여봐야 의미가 없잖아. 숙주가 살아있는데. 아유 참. 그러니 씨발 그래. 아유 지금도 뭐 이준석이 그래 오늘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뭐 아유 참 진짜 아유 이씨. 그리고 또 이 기사도 났어요. 성남 FC
후원금, 이재명 측근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19억 유치 대가로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3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 3년 동안 성남FC로 이제 후원받은 후원금을 중에서 여기에 대한 성과급 90%가 3명한테 싹 다 갔는데 이 3명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 명목으로 자금 세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총 160억 현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투리가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역시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마무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지금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 그 100일 경비단 실탄 저번에 분실했다고.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지휘부를 갖다가 다 잘랐다네요. 이건 내용은 의미 없는 거고. 그래, 제가 있을 때도, 그러니까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30년 전에도 보면, 그 이제, 어차피 100일 경비단은 이제 그 정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견사 차고, 딱 총도 차고, 그래가지고 딱 붙이고 딱 서 있거든요. 딱 보면 일단 멋있어 보이긴 해. 근데 그게 다야. 그 얘들도 괜찮으니까 경찰. 그때 제가 듣기에 아마 이 100일 경비단 하고 나가면 뭐라더라 그 무궁화 하나를 단다든가 바로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청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그 김창룡이죠. 면담 요청했는데 뭐 면담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아니 뭐 이제 이런 새끼 뭐 면담. 그래 이게 딱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요. 이게 그 뭡니까 저 금수환박 때 김호수 검찰총장이 뭐 사표 냈다가 면담 요청한다 해가지고 문재인이하고 한번 만났잖아요. 하는 행태가 똑같잖아. 그 중요한 거는 이상민이는 지금 얘 뭐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나고 만나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이 새끼 한 달 있으면 이제 떠날 갈 건데. 이 새끼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퇴임하고 나서 탈탈 털릴 겁니다. 탈탈 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직장인 협의회 직협 그 내나 민주노총 계열이죠. 뭐 대한민국 저 공무원 노조 협의회니까 이것들도 다 아마 어떤 형태로든 아마 제재가 될 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쟤네들처럼 뭡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몰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토끼 형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그냥 기자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몰래 하면 이거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근데 이거는 아예 뭐 대놔놓고 얘기하잖아. 그냥 그다 대놔놓고 뭐 블랙리스트가 어떻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아니 그 대놔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 뭐 일선 경찰관들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토론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고 시민사회도 경찰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시민사회. 근데 웃기잖아요. 시민사회가 여기서 왜 나오지? 이게 바로 세월호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이때까지 세금을 쪽쪽 빨아 처먹었던 민주노총 계열의 시민사회단체죠. 범사회적 협의체.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까지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부 보조금으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씨발 이제 더 이상 돈을 먹지를 못하겠다는 느낌이 딱 오니까 이렇게 다 같이 미쳐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언론,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기존의 공무원들 다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점점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들 배 두들기면서 세금 가지고 막 엄청 쓰댔던 거 이거 이제 막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히면서 이제 이제까지 자기들이 방만하게 운영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니까 미친 듯이 지금 지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짓이 지난 정권들에서는 통했다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그런 정신머저리 정권 때는 다 통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통한다니까. 상대를 잘못 골랐다니까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다 뒤질 거야.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통일부 논의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기서 또 돈을 빨아 처먹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죠. 이번 자문이 권고하는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나아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법대로 침울하고 참담하다. 권고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추가적 연구를 하겠다. 용단을 낼 시기가 어떻게 이제 김창룡이 보고 이제 옷을 벗어라. 그 얘기죠. 근데 이 새끼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럴 용기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하셔야 한다. 뭐 일선 경찰관 보면 직접 협의회죠. 행안부 규탄 성명 발표회죠. 뭐 지금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뭘 어느 죽을. 시민노동단체들도 비판 성명.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들이 다 아까 세월호 뭐 무슨 조사위원회하고 똑같은 것들이라니까. 전공로. 이것들이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빨아쳐먹었다는 거예요. 빨아쳐먹었다는 거. 이런 데다가 특히 빨갱이들이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돈을 푸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라 꼬라지가. 그걸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고 뭐고 무작정 씹어대잖아. 한 몸이 돼가지고 기존의 정치권, 언론, 뭐 공무원 할 거 없이 다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국가경찰위원회,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거는 이것들 말하는 거죠. 빨갱이 단체들. 진정한 우리 같은 서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찰이 지금 수사권을 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두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 이 근원이 이 쌍년 행안부 장관 탄핵 그러니까 저기 종편에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또 써먹기 좋잖아요. 우리 토끼형 막 씹어대는 년이니까. 이런 개쌍년 하나 통제를 못하는 안철수 어차피 안철수가 데리고 왔잖아. 아니 물론 이제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뭐 서로 비판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판이 아니고 그냥 물고 씻고 뜯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쥐뿔도 모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랄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 우리 토끼 형이야 뭐 그랬다 치고 이상민 장관도 눈도 끔찍 안 하잖아.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얘들이 아무리 이렇게 미친 듯이 물어 뜯어도 언론부터 해가지고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도 눈도 끔찍 안 하잖아. 눈도 끔찍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초유의 치안감 인사본부 행안부 재정본 아니라며 다시 보내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치안감 이제 28명에 대한 인사 발표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2시간 좀 더 지나서 바뀐 거죠. 물론 뭐확 바뀐 게 아닌데 몇 명이 이제 보직이 좀 변경이 되고 이제 한두 명 정도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진짜 그냥 좀 이 경찰도 놀리느라고 좀 장난을 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도 언론에서는 계속 뭐 이제 경찰들이 막 하면서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안부 장관이 뭐랬냐면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를 공지했다. 대통령 결재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희한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인사 공지한 거다. 대통령은 어제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하셨다.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온 게 경찰에서도 인정을 했더만요. 그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때까지 그 관행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 청와대에 치안비서관이라고 있어가지고 얘들이 경찰을 통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치안비서관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아마 치안감이 아마 맡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래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야 이 씨발 청와대 때는 이 새끼들아 치안비서관한테 다 너희들 통제 받았잖아 이 새끼들아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그래 이제 대통령 제가가 나기 전에 우리가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통제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요 치안비서관이 다 해가지고 내려주고 치안비서관이 결재를 올리면 이대로 그냥 무조건 결재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그냥 그걸 알기 때문에 결재가 다 나기 전에 그냥 치안감한테 받아가지고 치안비서관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발표를 해버렸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은 사후 결재를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 그냥 예전 조선시대 때 왕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왕권이 강했던 이제 세조 때까지 말고요. 허수아비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혹시나 이런 어떤 얘들의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습성이라든가 이걸 아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얘들이 발표한 처음 안을 이제 대충 흘려놓고 그 실제로 원본 자기 이제 이상민이가 우리 토끼 형한테 결제를 올릴 그 원본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몇 명의 명단을 바꿔가지고 뭐 경찰 쪽에다 살짝 흘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의도적으로 뭐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진짜 하면 연맥인다고. 근데 얘들은 이제 덥석 물은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검찰이 지금 바바박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지검 오영훈 제주지사 상선인 측 압수수색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은 서울 은평구청 압수수색했다고 하죠. 김미경 인연 선거법 위반 관련. 그리고 요 보시면 금천구 관악구청장 지금 전부 다 이거 민주당 애들이잖아요. 보시면 선거 직전에 1인당 5만 원씩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재난지원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뿌렸대요. 금천구청장하고 관악구청장이.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법률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뿌린 거기 때문에 그걸로는 사실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선거 직전에 뿌렸기 때문에 이걸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마 또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갱이들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윤건영이가 또 오늘 한마디 했죠. 내가 북송 사건. 그 문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나? 그래서 제가 이 새끼가 진짜 이것도 진짜 미쳤구나. 아니 씨발 쟤는 개초밥 새끼를 뭘 씨발 아유 흠집 내기 전에마다 나중에 후회할 것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3년 전 그 어부 북송 사건. 그러니까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거냐. 그 엽기 살인마기 때문에 뭐 그냥 올려보냈다 했는데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국민의힘 아니면 저 종편이나 이런데 보수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이 싸움을 할 줄 모른다니까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차피 그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받아 쓰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고. 1996년에 패스건마 15 사건 아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 참치잡이였으니까 그랬는데 태평양에서 그 어업을 하다가 선장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전화 까댔나 봐. 그냥 여기에 조선족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저 뭐 베트남인인가 이리 쭉 해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하다 이제 뭐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니까 조선족 6명이 이 선원들을 11명인가를 가져 죽인 거죠.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 영화도 나왔죠. 근데 영화보다 더 심하게 잔인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는 안 봤어요. 많이 나온 김에 뭐 언젠가 조만간에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든지. 이때 변호를 맡은 게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때 했던 말이 동포로서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 이렇게 변론을 했다고요. 동포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또 딱 국민들이 딱 머릿속에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에 버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제된 언어를 쓰면 못 알아먹는다니까. 아주 쉬운 단어, 아주 그냥 그 저렴한 용어를 써야 한다니까. 아까 그래 어제 추경호가 그랬듯이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오늘도 그랬습니까?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 내 뒤에 바바박 꽂힌다니까요. 그래 계속 우리 토끼 형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집권한단 말이야. 느닷없이 왜 북송 사건일까? 공통점은 북한이다. 그것은 진실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와 정치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래 정치공세는 맞아.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통점은 니들이 북한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저 김정은이 자식 새끼보다도 어린 김정은이한테 슬슬 긴 거 그거 다 까발려야 될 거 아니야. 씨발라마.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페스카마 15 사건. 동포로서 따뜻하게 맞아줘야 된다고. 누가 이 얘기를 했냐? 아냐고. 그러니까 이걸
이 자기가 패널이 직접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부회 때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김당국이 보고 이모 하니까 예? 예? 이모요 이모. 예?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니 이모하고 논문을 썼다고 이모요? 그렇듯이 이걸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혹시 1996년도 페스카마 15 사건 아세요? 아세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뭐 모른다고 하든 안다고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뭐 안다고 하면 혹시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시죠?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1명을 아주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그때 혹시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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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대답을 하면 다시 받아서 공격하면 되고 만약에 대답을 안 하면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왜 대답을 못 하시죠? 그또 버벅거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변호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때 변호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뇌리에 바로바로 박힌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것도 다 날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면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하지. 또 저기 언론에서 또 그렇게 안 놔주고 근데 안 놔주더라도 하려면 씨발 막말로 맘먹고 하려면 할 수 있어. 더 이상 내 출연 안 하기라고 생각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다 생각한다면 앵커가 막으면 조용히 하라고 이 개새끼야. 이게 조용히 할 사안이냐고. 그런 식으로 딱 한 번만 해봐봐. 국민적인 영웅 되고 다 죽일 수 있다니까. 근데 절대 안 그러잖아. 버리지 같은 새끼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 16명이 하나 어떻게 부르잖아. 이럴 때 그러면 아니 그럼 페스카마고 15호에서 억울하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11명은 뭐냐고. 11명은 사람 목숨이 아니냐고. 그 11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냐. 또한 그들이 진짜 뉘우치고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그걸 묻고 싶다고. 그렇게 한번 딱 따져 물어봐봐요. 한 방에 다 죽일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또 개소리를 치시부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 집권한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시들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수면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작업을 해놨습니다. 전 정부 이전 정부들이 5년 내로 한 것보다 제가 그랬잖아요. 도우 스태핑 하는 거 진짜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정부의 업적 수십 배라고. 그리고 혹시나 유리에 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 아이고 참.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는 돼요. 지지율이 걱정되면 아침에 그렇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기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이겠냐. 아유 정신 나간 새끼들. 아유 불쌍한 새끼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겠다고. 여론을 한번 악화시켜 보겠다고. 여론이 악화되고 뭐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면 47.9 뭐 레드크로스인가? 그러니까 저기 잘하고 있다가 47.6인가 그렇고 못하고 있다가 47.9인가? 그래가지고 뭐 데드크로스 해가지고 또 데스특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명박이나 박근혜한테는 먹겠다니까 씨바.
좀 상대가 좀 달라졌으면 전략 전술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 머저리 새끼들아.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흔들릴 거다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흔들릴 거 있으면, 아휴, 참, 씨발. 아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김종이, 그러니까 이 언론이 급하니까 막 개나 소나지가, 개나 소나도 아니고 이런 버러지들, 쓰레기들 막 데리고 옵니다. 그 와중에 변희재도 데리고 오고 있고요. 윤석열이 말 세련되지 못해. 김건희 활동 정치와 옳지 않아.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아니고 한 1년여 정치에 참여를 해서 대통령 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툭툭 뱉는 그런 지금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세련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우면 안 된다. 대표적인 얘기가 내가 대통령 체험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다. 출근길에 응답 앞으로 얼마 하다가 아마 본인 스스로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할 시기가 올 거라고 본다. 답을 안 하거나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우리 토끼 형이라니까. 이 도스태핑을 맨날 하려고 의도하고 지금 만드는 게 이 층에다 기사식 둔 거라니까요. 아니, 그 증거 영상이 있잖아요. 3월 20일 날 지시봉 들고 그 조감도 보면서 직접 얘기하잖아. 1층에 기사실 두겠다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할 시기가 올 거라고. 와, 정말.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한 숫자의 국민들한테 이게 먹힌다니까요. 먹힌다니까, 이 얘기가. 소위 또 자유우파고 보수우파라고 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버러지들한테도 먹힌다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 또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이 절대 이런 거 대응 안 되는 못 한다니까. 그러면 뭐 한 1년 정도 그래. 어차피 만약에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1년도 안 돼서 탄핵안을 발의한다거나 이런 건 짓은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희재 같은 새끼가 쓰레기라는 게요. 곧 올해 안에 탄핵된다. 몇 달 안에 탄핵된다. 아, 씨발 진짜. 그런 거 정도도, 그런 개소리 정도도 판별을 할 줄 모르는 쓰레기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미쳐가지고 그 조회수 올려주고 뭐 수프세 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 그 1년 내에 다 작살나 있을 거라고. 다. 보면 내가 그 이준석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이 아마 치명적인 결과. 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그러니까 개돼지 버러지라니까. 총선은 2년쯤 남았으니까 미리 말하기 그렇지만, 그럼 미리 말하기 그러면 씨발로만 말을 하지 말라고. 아유,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 보세요.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일 못할 거다. 170석. 아니 처음 이거는 소위 보수 우파라는 너희들이 더 지랄했잖아. 처음부터. 지금도 이렇게 씨부리는 것도 이런 새끼들이 좀 씨부리고 있잖아.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실체적으로 뭔가 느꼈을 때는 이미 다 작업은 다 끝나 있는 상태라니까. 지금 민주당이 고분고분 거기에 따라올 일도 만무하고, 아니 따라오고 있잖아 병신아. 아니 지금 그 박홍근이나 이런 새끼들 그 말하는 어떤 톤이라든가 단어들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도 힘에 붙인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전 같으면 이러면 개물어 뜯었으면 뭔가 밀려야 되는데 지금 안 밀리잖아. 제가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온 언론이고 뭐고 정치권이고 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고부터 저기 저 뭡니까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7, 8, 9, 10 총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우리 토끼 형 혼자 그리고 모든 적폐가 다 뭉쳐가지고 힘겨루기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술 밀어보니까 조금 밀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안 밀려. 처음에는 좀 밀리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힘을 더 주고 막 온갖 용어를 써가지고 있는 놈 없는 놈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세력을 불려가지고 계속 미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상황도 그거라니까. 이 새끼 하는 말 봐요. 따라올 일도 만무하고 170석 거대 야당 2년 동안 사실 개혁은 지지분일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밀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밀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밀리고 있는. 그래 박홍근이나 이런 놈들이 씨발 계속 밀고 있는데 안 밀려. 오히려 자기들이 자기들이 더 이제 밀리고 있는 거야. 소액 그 비살공무원 사건 거기다가 뭐 김정수 옷값 좀 있으면 나올 거지. 그 전에 이제 또 북청 사건 나올 거지. 정신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압수수색 씨발 그 하는데도 그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지금 갈수록. 그러니까 분당치라고 이런 미친 개새끼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대 넘어선 2030 세대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취임 전에는 이제 2030이 이제 2만 명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1년 만에 14만 명으로 늘었대요. 30대 책임당원도 70대 조만간 넘었을 듯. 징계 확정된 집단 탈당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준석 살리기에 올인하더라고요. 모든 종편이 다. 종편뿐만 아니고 언론도 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서 나온 거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기고만장한 거죠. 온 적폐 덩어리들이 다 이제 자기를 밀어주니까. 이준석이가 만약에 이제 징계받아가지고 떨어지면 진짜 좆되니까 자기들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적폐 세력들이 우리 토끼형을 어떻게든 한번 손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라는 거죠. 이준석이가 살아있어야 그나마 계속 분당 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론하고 이쪽에서 이준석이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진짜 이거 오늘 그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분위기는 이제 뭐 되는 분위기로 가긴 하는데 제가 아까 또 대선배님한테 들은 게 뭐냐면은 아니 그 만약에 징계를 받더라도 그 당헌 당규에 무슨 대표가 뭐 또 최고위 소집해가지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나 봐요.
뭐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막 이제 물론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것밖에 없는 거고, 뭐 어떤 경우가 되든 우리 토끼 형이 있잖아요. 그냥 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스트레스가 좀 더 길어진다는 거 정도인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그리고 이거 아니 그 이때도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 이거 다 저 빨갱이 새끼들이라니까. 집단 탈당해도 돼. 근데 아마 탈당 안 할걸? 또 호시탐탐 기회 노린다고. 이준석이가 만약에 징계를 받더라도 탈당을 안 할 거예요. 왜냐? 권토중례를 노려야 될 거 아니야. 권토중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요. 이준석이가 만약에 제명이 되든 뭐 해가지고 대표직이 물러나더라도 솔직히 누구를 대표를 시킬 거야 또. 안철수? 에이씨. 아니 권성동이? 에이씨. 아니 김기현이? 그 김기현이 그 십새끼도 그래 뭐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나온 그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씹으는 거 보니까 아유 진짜 버러지 같은 새끼들. 진짜 아유 제가 믿는 건 어차피 토끼 형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짜 버러진 게 오늘 이준석 CCTV 공개 안 해. 윤리위 징계 수위 보고 판단.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결정적일 때 이 새끼들이 틀었거든요.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에휴 버러지 새끼들. 이게 바로 암이잖아요. 암등이잖아. 암등이. 빨갱이보다 더 쓰레기 같은 더 더러운 암등이라고요. 이게. 왜냐? 빨갱이는 그냥 빨갱이기 때문에 뭐 소위 보수파라고 생각하면 일단 빨갱이는 욕을 하잖아. 근데 이런 쓰레기들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욕을 안 하잖아. 욕을. 그러면 정권 교체에 내가 뭐 역할을 했네. MBC 사장 해야 되는데. 아유 미친 새끼들. 이번에 이걸로도 정확하게 또 나타났잖아요. 아유 버러지 새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임 40여일 만에 데드크로스, 지지율 4.9%포인트 급락, 긍정 47.6, 부정 47.9. 지지율 급락 위기를 맞고 있다. 근데 우리 토끼는 아무렇지 않은데 내일 아침에 또 뭐 저기 어차피 오늘 못했으니까 장원 간다고 내일 또 저 들었으면서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거 뭐 많이 기다렸어요. 뭐 주말하고 주말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뭐 3일 동안 못했네 하면서 또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물을 거 아니야. 그래 보세요. 도어스태핑 한 번 하루 안 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가짜 뉴스에다가 막 이런 분탕 기사들이 나오는지. 참 진짜. 그리고 한글레가 단독 해가지고 와 그냥 저도 이거 보면 진짜 기가 찼죠. 삼성하고 이제 저 그룹들이 이제 수백조 투자한다고 천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토끼 형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다고 그 내용을 좀 읽어봤죠. 21일 그러니까 어제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재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을 비롯해 주요 그룹과 대통령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를 조율했다. 근데 만약에 조율을 했다 치면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한글레 같은 이런 쓰레기 그 언론에다가 얘기를 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 안 하지. 근데 이게 이전 정부였으면 한다니까. 박근혜나 저 이명박이 정부였으면
정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사면 등과 관련해 삼성전과 문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고 이후 관련 논의가 현대차, SK 하나 등으로 확대됐다. 규제 완화를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투자 계획 등을 먼저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오갔다. 그리고 이제 10대 그룹 관계자는 대통령실 쪽에서 지방선거 이전에 일부 그룹의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 일부 그룹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른 그룹들도 그에 맞춰 투자 계획 등을 준비하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 특정해 투자 발표 계획을 조율한 것이 아니라 삼성과 얘기하다가 확대됐다. 정리가 되지 않아 제각각 발표된 측면이 있다. 10대 그룹 다른 관계자는 애초 일부 그룹만 논의하다가 확대되면서 발표 시기 조율이 안 됐다. 뭐냐면은 삼성하고 한 5개 그룹이 이제 먼저 발표하고 또 며칠 있다가 SK하고 발표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이 얘기를 해요. 해당 그룹은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10대 그룹의 관계자 2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또 뭔데? 10대 그룹 관계자 2명 인터뷰한 이거는 어느 그룹 얘기 출신이죠. 근데 또 해당 그룹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모른대.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얘기 한대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길래 같은 이런 데다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1시간이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 가짜뉴스 조작지. 와, 정말. 근데 이거 믿는 사람 존나 많다니까. 개지 버릇이들요. 그리고 또 한글레가 제가 얼마 전에 뭡니까 중국이 뭐 3번째 항공모함 진수했다고. 그러면서 아니 그래 칼날의 빛 감추던 중국 해상 불기로 미국 앞마당 넘본다. 절대 넘보지 못한다니까요. 이건 절대예요, 절대. 그 1980년대는 욕심을 있었는데 안 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고 시진핑 집권 뒤에 2번째 항모 4년 만에 완료했다고. 갈등 심화 속에 3번째 항모 진수 미국이 앞마당 태평양으로.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핵 추진 항모 안 나오면 태평양 못 나온다니까. 경유 떼면서 어떻게 멀리 나가. 어떻게 돌아오려고. 근데 이 빨아주잖아요. 한글레. 그 역시 글레죠, 글레.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보셨죠? 댓글 좀 달은 거 가지고 그게 일본 전체의 반응이냐. 참. 그리고 한동훈이 FBI 간다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한 번씩 FBI 미국 출장 가가지고 FBI하고 뭐 회담하고 또 이런 거 뭐 하는 거 보여주면 우리나라 따돌이 아줌마들 질질 쌀 겁니다. 다 계획된 거라니까.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29일 30일 날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마 똑같이 잘 뜰 것 같아요. 비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서는 열심히 이제 쓸고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넘어와서 7일 초에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정부 기장 5년간 바보 같은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쉽게 그냥 저렴한 표현을 쓰느냐. 이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5년간 바보 같은지. 그래야 이거 저기 문재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알아듣는다니까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수출 시장 문 활짝 열려. 원전세 1주비에 백방으로 뛰겠다. 신한울 3, 4호기 세단 신속히 건설되게.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 단단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거다.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사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정확하게 이렇게 문재인이 개새끼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제된 표현을 쓰라고 하고 막 이 저렴한 표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김종인이 뭐 문재인이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다 카르텔로 엮여가 있는데. 아, 참. 변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